자, 여러분, 어디로 보냐니까 이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세율 나와 있습니다. 그 세율을 공부하는 파트가 105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105페이지 펴지요. 자, 여기서 보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가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바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산출세이죠. 항상 세금은 가세표준에다가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 뭐 취득세가 되면 취득세 산출세가 되고, 등록면허세도 등록면허세 산출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이걸 계산한 세액이다. 그래서 뭐라노? 산출세액이다.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가표 곱하기 해당 세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 계산한 세금을 산출세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양도소득 가세표준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가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하나 구분하여 계산하나. 그러니까 종태양은 각각으로 계산한다 그 말이야. 종합과 퇴직과 양도의 가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각각으로 과세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물건에 세율이 2개 이상이 적용되면은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일반적 세 적용 방법이죠. 방금 설명한 거는 높은 세율을 쓴다는 거는 지방세 부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세 가지 세에서는 항상 세율이 2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내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율 기준이 아니고 세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 중 둘 이상이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큰 것으로 합니까? 적은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까? 그래서 세율 기준이 아니고 세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액, 세금 기준으로, 세율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A라는 계산법과 B라는 계산법을 각각 적용해가지고 나온 세금이 큰 세금을 우리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도세 주의하세요. 높은 세율이 아닙니다. 큰 세액을 여러분이 그 세액으로 한다는 것은 그 세액이 뭐냐 이걸 우리는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사업용 토지를 꼭 하나 이어서요. 그건 뭐 또 말이 빠졌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이죠. 줄 거 없고 기본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였습니까? 였고 거기에다가 세율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6%에서 42%까지죠. 몇 프로? 6%에서 42%까지. 맞아요? 거기에 10%를 더한 가면은 6%에 10%를 더하니까 16% 나오잖아요. 또 42%에 10% 더하니까 52%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율이 단계별로 이렇게 10%씩 계속 증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또 이 제도를 쓰는 것은 서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도 바로 10% 증가세율을 쓴다는 걸 좀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도 10% 증가세율을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도 이 제도를 씁니다. 10% 증가 제도를. 한 번 더. 비사업용 토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에게 전부 뭘 쓴다? 10%. 3주택자는 나중에 20%를 더 추가를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중과세되는, 이건 중과세야 그래요. 중과세. 세금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중과세되는 2주택, 3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4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둘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하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어느 구역이든 다 똑같이 적용하고요.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서울 기준으로 해서 투기 지정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2주택 소유자도 기본 세율의 10%를 더해서 16%부터 52%까지 적용한다는 거 공통점으로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면은 그 2주택자라도 지금 10% 증가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기본 세율만 쓰겠다 이 말인데요. 그런 것은 수도권 광역시 밖에 3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중과세 제도를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서울에 집을 갖다 지금 5억짜리 집을 하나 가 있죠. 그리고 대전에 한 2억짜리 집이 있죠.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 그러니까 3주택자로서도 중과세 제외 주택은 2주택에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3주택 제외되는 주택은 밑에 그 3주택 제외되는 주택 박스가 나와 있지. 그러한 주택은 역시 10% 할증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시적 2주택 같은 거, 뭐 또 여기 가면 치약, 근무상 형편,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할 때 쓴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또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10% 증가 제도를 안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서울에 지금 6억짜리 집을 하나 가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 대전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대전에 집을 하나 샀어요. 예? 그런 집을 또 하나 샀다. 근데 이거는 보유 목적이 아니고 실소유 목적으로 산 거 아닙니까? 이사를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또 건무상 행편으로 샀으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집은 2주택자가 되어도 일반 세율 6%에서 42%를 쓰지 16%에서 52% 이렇게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뭐냐 하니까 서울시 안에서 지금 집이 두 채라, 한 채는 6억이고 한 채는 8억이라, 이런 거는 뭐야? 중과세를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서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내려가서 6번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요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요. 6번에 동그라미 6번 있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서울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투기 지정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 당첨권, 그러니까 입주권은 적용하지 않아요. 중과세를 안, 입주권은 팔아도 중과세를 안 합니다. 주의하세요. 입주권은 중과세 제외. 아파트 당첨권, 이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5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요. 서울에 지금 집 한 채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당첨권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은 무조건 막 2년도 좋고 3년 좋고 5년도 좋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중과세합니다. 즉 50%를 쓰니까 엄청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중과세를 또 안 합니다. 서울에 있기는 있는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당첨권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죠. 무주택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서울에서 소유하다가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은 일반과세를 하지 중과세를 안 하고, 여기서 중과세는 집이 한 채 있는 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서울에서 소유하다가 팔면은 얼마를 부과한다? 과세 표준의 50%를 부과하는 아주 중과세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보유기간 관계없이 아파트 당첨권은 중과세고, 입주권은 중과세 안 합니다. 일반과세 합니다. 자, 그거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게 뭐가 있냐니까 107페이지 그 자산 세율 부분이 나와 있죠. 요번에 취득세 세율하고 양도세 세율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도저히 외우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디 적어 가세요. 적어. 취득세 표준세율, 양도세 요 박스 요거 반드시 적어 가서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을 하면 이게 안 나올 것입니다. 만일에 취득세에서 세율이 안 나왔다 하면 양도세 세율이 이번에 출제가 될 거니까 좀 방어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세 대상은 양도세율이 있고 주택에 대한 또 양도세율을 정해놨죠. 미등기되면 주택이든 모든 물건은 미등기하면 중과세 70% 때립니다. 예.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그 하나 적어 놓으세요. 미등기하고 양도하면, 미등기로 양도하면, 취득등기를 안 한 거죠. 미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배제입니다. 미등기로 양도를 하면 뭐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됩니다. 아무리 소유기간이 강해도 길어도 안 됩니다. 등기 안 하면. 무조건 70%입니다. 세율이. 기본공제도 못 받습니다. 기본공제는 등기를 해야 받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배제입니다. 미등기 하면은. 비과세 감면 배제. 그럼 깎아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취득 등기를 안 하고 팔아보면 중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취득 등기를 하고 이제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몇 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거주 서울 등의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2년, 보유 2년 둘 다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자, 그 다음 주택 외의 일반 물건은 1년 미만은 50%인데 주택과 입주권만은 40%를 적용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주택 입주권 외에 2년 미만은 40%가 되고요. 주택과 입주권은 1년만 지나면은 1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2% 적용합니다.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은 1년 미만만 40%고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1년 이상은 전부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해놨죠. 자, 그리고 2년 일반 물건 주택 입주권 빼고 나머지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 시는 여러분이 기본세율을 씁니다. 즉 초과 누진세율인 6%에서 42%. 기타 자산 보유기간 아까 관계없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만일에 골프 회원권을 양도를 하는데 6개월을 보유하고 팔았다. 그래도 초과 누진세율을 씁니다. 왜?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울 때 미등기 70%, 1년 미만 뭐라고?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초과 누진세율. 맞죠? 주택은 1년 미만만 40%, 1년 이상은 전부 초과 누진세율. 맞지? 미등기는 어디 가도 70%. 자, 넘기세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한 번 더 내가 특례를 여러분이 하겠는데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를 지금 보는데 119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요점 정리 119페이지. 자, 주목하세요. 증여재산 2월 과세인데 이때 2월이라 개념은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소급이라 쓰면은 이거는 용어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법에는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급을 못 쓰니까 거기에 유사한 말을 억지로 갖다 붙인 건데 바로 2월 과세를 한다는 거는 이 2월이라는 거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냐 하니까 항상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 그러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취득 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대상자가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이 바로 배우자. 누구? 배우자. 배우자와의 서로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해서 그 다음 직계, 존비속이죠.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은 존속, 부모고 비속은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현상, 배우자 간에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경우에 증명이 되는데, 이때 증여재산은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무슨 산? 부동산.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자산에 아까 각종 회원권이 있었지? 회원권 뭐가 있노? 콘도, 골프, 종합체육시설, 체육시설 회원권. 요게 해당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등기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주식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부동산과 회원권만이 이월가세 물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부동산 가면 주택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토지 건물 속에 붙어 있단 말이야. 자, 그래 요걸 보고 그러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자녀, 자,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 보면은 제3자.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증여재산 이월가세가 적용되는데, 요게 이제 이른바 여러분이 증여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받은 사람, 증여받은 자를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 그럽니까?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수증자라고 하거든요. 증여받은 자. 자, 그러면 요게 여러분이 봅시다. 취득일이 언제나 하니까 2012년도 1월 1로 봅시다. 몇월 며칠? 1월 1일. 네. 취득가액이 있어요. 취득가액이 이게 5억입니다. 네, 등으로 전부 묶어서. 자, 요런 물건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뭘 하냐니까 이걸 현재 시가로 받죠. 이게 얼마냐니까 예를 들어서 7억의 시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했겠죠. 자, 임의로 이거 한 겁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임의로 있다고 가정하고, 그럼 증여세가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 자녀는 요거 받자 역시 5년 이내입니다. 몇 년 이내? 5년 이후에 팔면 이걸 쓰지를 않아요. 5년 안에 양도를 하는 거죠. 제3자한테. 그러면 양도가는 얼마냐? 양도가가 여러분이 여기서 9억으로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9억. 자, 이런 경향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자녀가 받아가지고 자녀가 이 받은 재산을 받자마자 5년 안에 양도일로 소급해서 5년 내,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나 기간은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이 5년이라는 개념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일로부터 해서 양도일까지 해서 개념은 소급해서 5년 이내 이래 설명하거든. 법에는 요서 5년 이내나 요서 5년 이내나 뭐 달라? 같아?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나 소급해서 5년 이내나 5년 이내라는 건 마찬가지야. 똑같아 기간이. 자, 주목해. 이럴 경우에 첫째 여러분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내야 되는? 납세자는 누구냐? 납세 의무자. 납부자는 자녀 수증자가 됩니다. 받은 자, 여기서는 자녀가 되겠죠. 양도자는. 그렇죠? 그래서 납세지가 어디냐? 바로 수증자, 주소지가 됩니다. 주소지가 바로 세금 내는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 자, 취득 시기.
자, 이걸 지금 보는데, 취득시장의 보유기간을 한번 봅시다. 보유기간. 그러면 이 날짜를 임의로 내가 주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2014년 역시 1월 1로 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걸 팔았을 때 여러분은 이걸 2008은 날짜가 18년 2월 1로 봅시다. 양도일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보유기간은 2월이란 뜻이 뭐냐 하니까 전부 시점과 가격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급에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소급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법률 용어상. 왜? 우리 법률에는 소급 가세 금지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못 쓰니까 억지로 갖다 마찬 거예요. 2월이라는 거. 앞으로 가서 적용하게 돼.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정여자 취득일로부터 누구? 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해가지고 양도일까지 갑니다. 요게 보유기간입니다. 그러면 정여자가 당초 취득한 게 언제예요? 한번 세봐. 이까지 세야 됩니다. 이게 전체 보유기간이 됩니다. 몇 년 나와요, 그럼? 3, 4, 5, 6, 7, 8. 8년? 1개월 정도 나오지? 6년? 몇 년인데? 며칠인데? 13, 14, 15, 16, 17, 18. 6년. 6년 1개월 정도 나오겠네. 맞나? 자, 그럼 6년 잡으면 돼. 그래서, 그러면 이 6년을 잡았을 때 우리가 1개월 더 되지만은 자, 그래서 6년을 잡으면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보유기간 가지고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3년 미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계산할 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공제도 되고요. 계산할 때 250만 원 빼물 수 있고요. 세율도 똑같은 기간을 씁니다. 이 6년 1개월이 되니까 2년 이상이 되잖아. 2년 이상이 되면 전부 우리 초과 기본 세율, 초과 누진 세율 써죠. 무슨 세율? 초과 누진 세율.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6%에서 총 42%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부 정여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계산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을 한번 구해봅시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는 지금 얼마가 되냐? 양도가는 지금 9억입니다. 얼마? 9억. 자, 여기서 우리 취득가 및 필요경비로 잡아야죠. 취득가액은 전부 이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 기준으로 하면 이걸 5년 후에 팔면 이 기준으로 갑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보는데 5년 안에 팔았을 때 받아가지고 5년 안에 팔아먹으면 정여자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얼마나? 5억이 되죠. 자, 아까 부당행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일어났을 때 부당행위에 걸리면 정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세 짜고 치는 고소비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소비니까 결과적으로 짜고 치는 행위라. 그래서 이런 거는 양도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당행위. 근데 여기서는 양도세, 연대납세 의무 없습니다. 이런 부당행위가 정당한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는 팔아먹은 수정자가, 자녀가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그런 걸 알면서 가는데. 그러면 정여세는, 여기서는 또 정여세가 또 생깁니다. 여도. 정여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무슨 경비? 필요경비. 네, 이런 경우는 정당한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정여세만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정여세. 그래서 정여세가 여러분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럼 요거를 빼면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요번에 양도 차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여세가 계산되고 부당행위에는 증여세가 X됩니다.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빼면 요거 얼마고? 9에서 5를 빼면 얼마야? 4억. 4억에서 또 1,000만 원 빼. 3억 9천이 되지? 맞지?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6년이니까 3, 6, 18, 18%를 적용할 수 있어. 그 18%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와. 그러면 소득금액 나오고 250 빼면 가표가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상 하는데 혹시 계산 문제가 지금 다른 거는 거의 다 나왔고 이게 이 문제가 좀 살아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계산해 볼 만한 문제고 또.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만 잘 잡으면 돼. 이거 2월이 무슨 뜻이고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증여자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그 소급은 요거는 쓰지 마라. 뜻은 소급적이지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넘겨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0 증여자 이월과세가 지금 앞에 나와 있죠. 앞에. 자, 119페이지 한번 봐요. 거주자 가면 119페이지 찾았어요? 배우자 등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소급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했지. 자, 거주자가 누구냐니까 증여자냐 수증자냐. 수증자 기준으로 봅니다. 누구 기준? 수증자. 그래서 수증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안에, 그러니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아까 5년 이내나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나 5년 이내는 똑같은 말이야 이게. 자,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이상한 배우자는 안 된다. 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5년 내라는 개념에서는 무슨 말이냐? 요거는 이혼한 배우자라. 무슨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또 증여자가 배우자 중에서 사망을 하재. 사망은 하면 이월과세 배제입니다.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냐니까 수증자 취득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은 이혼하고 다르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이 증여 받아가지고 5년 안에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혼을 해서 배우자 간에 이혼한 배우자가 남편 재산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사망이 돼가지고 5년 안에 팔아먹는 거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을 하죠. 왜? 증여자는 이미 사망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이거. 그리고 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 뭔지 보세요. 그게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시설물 이용권. 이게 바로 콘도, 골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말해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과세가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럼 비사업용 토지도 다 들어갑니다. 이 속에는.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 기준이죠. 그러니까 증여한 배우자나 증여한 직계 존비속이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봐라. 주목. 그러면 수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격이 경비로 잡히고 이때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계산이 돼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1번, 2번에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포인트는 증여세입니다. 포인트는 밑줄 꽂고 증여세.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현재 97조 2항이라는 것은 대부분 실제 경비 내용을 말하거든요, 이게. 그게 구애받지 않고 불구하고 바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바로 이렇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이렇게 공제를 해라 이 말이. 이 증여세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경비로서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환급 안 해주고 공제를 받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또 세율의 보유 기간은 당초
정려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전부 계산했노? 정려자 기준으로 취득일로 계산해서 수정자가 팔아먹는 날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위 토지, 건물의 법정 요건 충족 시, 그렇죠? 법정 요건 충족이라는 거는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는 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되죠. 그리고 기본 공제는 등기만 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자, 정려재산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정자, 자녀죠. 여사보다는 자녀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또 배우자 같으면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자, 정려자와 수정자 간에는 양도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걸리면 있는 거죠. 자, 5년 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소멸된 거는 이혼을 말합니다. 사망은 이월과세 배제입니다. 자, 위 정려받은 부동산 등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정려자가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와 그래서 수정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고로 한다. 예, 요번에 이게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배운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만일에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양도세하고 요거로 계산한 양도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수정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럼 여기서는 벌써 어느 게 크겠어요? 이쪽이 크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크더라도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단기에 양도로 하면은 양도세율이 50%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액은 작지만 또 상대적으로 세율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금 많은 쪽에서 국가는 징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정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하고 정려자 계산한 양도세하고 서로 계산해서 정려자 기준이나 수정자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많은 자 쪽이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뜻이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내가 설명한 거는 전부 어느 쪽에서 많다고 전제하고 좀 설명하느냐. 이월과세 계산을 해서 많다는 계산 기준을 갖고 지금 설명하는 거고, 만일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1년 단기에 팔아가지고 수정자 쪽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수정자가 세금 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설명은 항상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려자 쪽에서 계산이 많다고 보고 설명한 거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의 경우 수정자가 5년 내에 양도하여 정려재산 이월과세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내용은 자, 5년 안에 팔도 정려자가 사망을 하면은 수정자 기준으로 해서 그럼 수정자 기준으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7억이 가격이 되죠. 7억으로 바로 계산하면 바로 가격이 2억밖에 안 나오죠. 양도 차익이. 예.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 되면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용 고시 2년 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용이 됐을 경우는 5년 안에 팔아먹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수정자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고 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포함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특히 요거는 시험하고는 관계도 있지만은 깊이 나오면 있지만은 여러분 이건 잘 들어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년 후에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걸 현재 살던 집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취득에는 어떤 취득과 관계없이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향은 비과세를 못 받는 경향이 있고 바로 부당행위에 걸려갖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부모한테 집을 받았어요. 정려를 받았죠.
그래서 어디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2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한다 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갖고 3년간 보유하다가 3년 차에 그걸 팔았어요. 이 사람 여러분 분명히 1세대 1주택을 써서 비과세 자격이 됩니다. 이거는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3년 안에 못 팔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한테 증여를 받은 집은 최소한 5년 이후에 팔아야 돼요. 5년 안에 팔면 부당행위에 걸려갖고 세금이 얻어맞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해서. 그래서 1주택자, 고가주택도 마찬가지죠. 네. 한 번 더. 본래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한테 증여를 받았을 때는 1주택자를 하더라도 5년 후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고 5년 안에 팔면은 과세합니다. 왜?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2월 과세를 배제하고 수증자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세요. 이사로 인한 대체주택. 이게 이사로 인한 대체주택이 일시적 2주택과 같은 말입니다. 일시적 2주택. 그 다음 상속, 동거복량. 자, 동거복량은 하나 적어놔야죠. 10년간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작년에 5년간 각각의 세대로 봤는데 동거복량은 효자 때문에 효자한테 혜택을 크게 줬어요. 10년간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그럼 10년간 같이 살아도 각각의 세대, 남의 세대에 의해. 그래서 각각 1주택자가 돼서 뭐 어느 걸 팔더라도 비과세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혼인은 5년간 각각의 세대로 보죠. 자, 이런 일시적 각종 우리 비과세 특례가 되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에 대해서도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보세요. 증여자 취득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세하고 수증자가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이 만일에 1억이 나왔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 2억이 나왔다면 국가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2억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2억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고 이 방법, 이 사람이 세금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 쪽으로 납세 의무자로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는 누가 낸다? 수증자가 2월 과세를 낸다. 양도세. 그리고 이 사람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왜? 부당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거하고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세금이 많은 자 쪽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나중에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수증자 양도 차이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때.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칙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해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할 때도 있다. 언제? 바로 수증자 쪽에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때는 수증자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2번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계산 문제가 지금 내 요약집에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계산 문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0페이지를 보세요.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어요. 언제 특수 부당행위로 봐야 되고 언제 2월 과세로 봐야 되느냐. 당사자를 잡아야 됩니다. 부모 나오고
자녀 나오고 배우자 나오면 이월가세. 한 번 더. 부모, 자녀, 여러분 가족. 그럼 쉽게 말해서 가족이 나오면 이월가세. 형님, 자매 나오면 부당행위로 가라. 형님, 동생, 매형 뭐 이래 나오면 부당행위로 보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체가. 근데 얘는 부모가 나왔지. 그럼 부모가 나와서 부자가 있는 개념 아이가? 그럼 이건 이월가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거기서 볼 때 부모가 지금 12년 3월 초에 토지를 취득해서 전체 취득 가격으로 전부 취득세하고 부대비용 다 묶어갖고 3억 원이야. 3억 원. 동그라미 딱 쳐. 쳤죠? 그리고 15년 5월 초에 자녀에게 35세 성인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 가격 4억 원 시가입니다. 시가로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일단 양도세, 납세 의무자라는 기본 원칙을 심어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는 이월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지금 6천만 원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여러분이 다 계산도 맞고 돈도 딱 맞습니다. 왜? 내가 이 문제 만들면 시간을 아주 많이 보냈어요.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18년 8월 초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실제 얼마로 양도했다? 6억. 여기서 양도가는 6억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거주자는 누구? 수정자 쪽에서 양도 차익을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납세지는 수정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8월 초에 팔았으면 예정신고는 언제 하면 됩니까? 늦어도 2개월 이내죠. 8월 초에 8월달 빼버리고 9, 10,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양도세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뭘 구해봐라? 양도 차익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보자고.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6억. 증여 받은 가격고 양도가, 최종 양도가가 얼마냐고. 8월 초에 얼마에 팔아노? 6억 아이가 6억. 그죠? 자, 이때 취득가는 누구 기준의 취득가?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이 돼. 시기도 증여자고. 그래서 증여자가 얼마에 했다고? 3억. 자, 이때 증여세가 발생했어. 증여세가 얼마 있노? 반드시 이거 주의해야 된대. 이 문제는 부당행위는 증여세 X 없다. 이월가세는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계산된다는 거. 자, 이게 얼마? 6천만 원. 자, 그러면 이게 2억 4천 나오나?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본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래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로서 증여재산 이월가세를 적용할 때만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월가세 때만 쓰지 나머지는 절대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월가세는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계산된다. 됐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면 그 문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2억 4천 답이 있나? 요 계산 문제 요거 오늘 집에 가서 잠 올 때는 요걸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런데 이제 시험에 가면 돈만 좀 다릅니다. 돈만 다르면 그대로 그냥 정보만 갖고 그대로 풀면 딱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